반갑습니다. 건패스에서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는 임정원 선생입니다. 저는 주로 EBS, 대성마이맥 이런 사이트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번에 건패스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한국사 공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되도록이면 적은 노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다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지금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OT 영상을 잠깐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한국사라는 과목이 교과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교과서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개정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선사시대 그리고 국가의 형성 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요게 한 단원으로 구성 1단원입니다. 그래서 요 고대사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남북국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시대를 지나서 통일신라 발해까지 이게 1단원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어디냐면 출제 비율로 가장 높은 건 사실은 2단원입니다. 2단원이 뭐냐면 고려, 그러니까 중세,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그래서 요까지가 고대, 그 다음에 2단원이 중세와 근세까지. 요 단원이 출제 비중으로는 최고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좀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조선 후기부터. 한국사 과목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 조선 후기입니다. 교수님들이 논문을 가장 많이 쓰시고 가장 연구 성과가 많은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또 좀 어렵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 그리고 개항 하는 데까지 요까지가 3단원인데 개항 전까지입니다. 이게 3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은 개항부터 시작해서 개항부터 해서 갑신정변 요 파트까지가 4단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흥선대원군 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갑신정변까지가 이 파트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정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이 뭐냐면 동학농민운동부터 국권 피탈까지 이게 5단원입니다. 그리고요 6단원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깁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일본 제국주의 줄여서 우리가 흔히 일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1910년대와 1920년대까지가 6단원입니다. 이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은 뻔하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으며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갔으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가 라는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단원이 뭐냐면 1930년대부터 해방될 때까지 주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6단원과 7단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와 경제 수탈 그리고 우리의 대응,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응은 독립운동이겠죠. 일부 친일한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죠? 이거 공부하는 건데 독립운동의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론, 무장투쟁론, 실력양성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는 8단원 해방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까지. 자, 우리가 해방은 되었죠. 해방은 되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분단되고 말았죠.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
왜 우리는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단이 되었는지 이걸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까지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단원이죠. 마지막 9단원은 뭐냐면 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 우리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 체제를 채택했잖아요. 그게 뭐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거죠. 보세요. 민주주의는 무슨 뜻이에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치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황제가 있는 나라.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우리는 곧바로 해방되면서 미군정 거치면서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죠. 실현과 발전이 있습니다. 실현은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가 주인이 되고 싶었겠죠. 옛날의 왕처럼. 그걸 두 글자는 뭐라고 하죠? 민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산주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요. 자본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민주의 반대말은요. 독재입니다. 독재. 또 어떤 친구는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냐? 사회주의 아닌가요?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요.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에서 인간 한 사람 개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게 개인주의라면 사회주의는 개인보다 어때요? 사회 전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 전체의 가치를 중시하니까 개인보다 어때요? 개인의 사유재산보다 어때요? 재산을 뭐하자? 생산수단을 뭐하자?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독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현 파트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어가면서 자기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과서의 시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19 혁명으로 쫓겨나셨죠.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자, 권력자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독재하려고 하고요. 우리 시민들은 뭐 하려고 한다? 그 독재를 몰아내고 무슨 주의를 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공화국이 들어섰죠.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하지만 채 1년도 가지 못하고 군인들이 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약 18년 동안 권력을 잡게 되는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 1972년 유신헌법으로 바꾸면서는 대통령 후보도 한 명이었고 임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또 독재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다 결국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또다시 어때요?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는 게 바로 현대사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은 이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 파트가 거의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경제, 사회, 그리고 북한과 통일 파트도 나오기는 하지만 비중을 보면 거의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 단원이 몇 개라고요? 9개예요. 9개인데 교육 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요.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흥선대원군부터가 6단원 반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2단원 이쪽이 제일 많아요. 1단원, 2단원이 기출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기서 문제가 거의 다 출제된 겁니다. 이 파트는 국사에서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한국사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이 뒷부분에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자세히 공부해서 다 맞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뒷부분도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보다는 기출문제 나온 양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결국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뒷부분 문제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쉬운 문제 당연히 맞춰야죠. 남들이 다 맞는 문제 내가 맞추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남들 다 맞고 내가 틀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남들보다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까지 공부를 좀 더 해두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의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림, 지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제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겠습니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지도고요.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군 분포지역. 이런 지도를 딱 보고 아 이게 고조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여러 나라 파트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지도를 딱 주고 이렇게 딱 써주면 고마운데 기역, 미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어떤 나라 특징을 딱 준 다음에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위치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요건 뭘까요? 요런 지도를 보시면 주로 위쪽 화살표로 뻗어나간 건 광개토 대왕, 태왕사신기 드라마 보셨죠? 그죠? 광개토 대왕이 업적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건 누구의 업적?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게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공부를 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때 백제와 신라는 뭐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응을 했을까? 뭐죠? 그죠? 낮의 동맹이죠. 그죠? 둘이 손잡았다.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4세기 백제가 아주 잘 나갈 때. 백제 전성기.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신라가 6세기 팽창할 때. 그리고 전국에 영역 표시하는 거죠. 진흥왕이. 이게 뭐? 비석을 갖다 받는 거.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이런 것들 어디에 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가야연맹,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 왜 중심지가 이동했는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국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중대와 하대 비교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국이죠. 발해는. 이 발해라는 나라는 희한하게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역사로 가르칩니다. 근데 중국 역사 교과서에는 지네 나라 역사로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 애들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라도 더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발해 역사에서 어느 나라와의 관계를 찾아내야 될까요? 그렇죠. 고구려와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발해가 어디 역사다? 우리나라 역사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당과는 중국과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요.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민족 재통일. 이건 누구의 업적이죠? 왕건의 업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무신집권기 나옵니다. 무신집권기가 군인들이 약 한 10명, 11명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특히 누구? 최씨 집안. 이 최씨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지, 권력 기반이 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요건 이제 드라마로 많이 나오는, 영화로도 나오는 공민왕. 그죠? 쌍화점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기황후 뭐 이런 시대에도 이 시대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영화와 드라마 많이 되는 왜 그럴까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고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죠? 신진 4대부. 4대부.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사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림의 계보도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아주 유명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 뭐 임진왜란, 이런 것들 지도로 보면서 어떤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조선이 완전히 이제 통치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되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농민들이 봉기하죠. 이게 홍경래난이라든가 임술농민봉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19세기의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주의 시대가 됩니까?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센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막 달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나오죠? 흥선대원군이 나오셔가지고 쓰러져가는 조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잘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달려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요? 이걸 막아내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저들이 이 땅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꽁꽁 닫아버리자. 이게 통상수교 거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쇄국정책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반대로 문을 활짝 열어서 저들의 선진문물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힘센 제국주의 국가가 되자.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 일본이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모든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두 세력이 어때요? 대립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사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독립하겠다고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 전국에서 나타난 3.1운동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쭉 전개하면서 일본이 패망할 때를 대비해서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사가 되고요. 현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많죠. 특히 영토 분쟁, 잘 알다시피 동북공정, 간도 문제, 중국과 갈등이죠. 일본과는 뭐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문제.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어때요? 이 센카쿠 열도.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문제, 또 역사 문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옛날 교과서, 옛날 공부하던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된 교과서,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맞춘, 교육부가 원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건패스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 건패스가 가장 앞서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